네, 태양절을 앞두고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을 두고 고체 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의 시험 발사가 단행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북한이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고체 연료 ICBM 화성포 18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떤 미사일인가요? 네, 이게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2월 8일 날 북한이 건군절 제75주년 행사를 할 때 그때 열병식을 했지 않습니까? 열병식 할 때 제일 신형 무기를 제일 뒤에 이제 보여주거든요. 그때 이제 이 보여준 것이 바로 고체 연료형 ICBM입니다. 그때 이제 4기를 보여줬는데요. 이 죄송합니다. 이 화성 18형은요. 구축 18륜으로 돼 있고 이것은 이제 크게 3단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단 추진체가 있고 2단 추진체가 있고 그리고 이제 3단이 목표물까지 가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고도가 한 2,500에서 3,000km 그 사이에 올라갔고 사거리는 한 1,000km 정도 날아갔죠. 그래서 이 고체 연료형이기 때문에 새로운 ICBM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주목하고 있는 점이 결국에는 이게 액체 연료가 아니라 고체 연료라는 점이잖아요. 네. 어떤 점이 그러면 좀 다른 건가요? 액체 연료는요, 말 그대로 이제 액체잖아요. 액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앰프라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조심하지 않으면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상대방으로부터 탐지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그럴 염려가 없죠. 굉장히 구조도 간단하고 그리고 탐지될 염려도 없고 뭐 터널 같은 데 있다가 바로 놔서 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탐지될 염려도 없고 상대방이 대응하기도 좀 어렵게 만들고 그런 차원에서 고체 연료하고 액체 연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일부러 북한이 여태껏 소위 말해서 중장거리 미사일 화성 12형, 14형, 15형, 17형은 전부 다 액체 연료예요. 이것을 고체 연료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은밀성 그리고 기습성 이런 것들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미사일 발사를 하는데 준비한 시간 자체가 굉장히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기습 발사가 가능해진 상황인데 그러면 이 고체 연료를 이용한 ICBM이 발사될 경우 위험성이 더 증대되는 거죠. 그렇죠. 고체 연료를 이제 발사하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액체 연료를 하면은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정보 자산, 정찰 위성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정찰기라든지 그렇다면 신호 정보라든지 또는 통신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감청을 하고 알아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가서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걸 킬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게 뭐 부족한 이제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사일 디펜스를 통해 가지고 미사일 방어를 통해 가지고 그걸 요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은밀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나와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터널 같은 데 있다가 바로 나와서 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을 가서 미리 탐지해서 타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바로 나와서 사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그 한국형 킬체일 작동이 이번 그 고체 연료 ICBM으로 인해서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부분에 좀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한국형 킬체인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지금 어제 이제 북한이 발사한 것은 그 화성 18형이라고 해서 ICBM급이잖아요. 그러면은 화성 12, 14, 15, 17, 18형까지는 전부 다 적어도 일본 이상을 넘어선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국도 여기 이제 미리 때려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소위 말하는 단거리 미사일 SRBM이잖아요. KN-23, 24, 25 전술 유도 무기 이런 것들로 가지고 이제 한국을 때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미 고체 연료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이 어려움이 있는 거죠. 미국은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어려움이 있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보다는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제는 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한 거고, 그렇죠. 결국에 이 미사일이 이게 전력화되는 데는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이 전력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기 체계든지 간에 그것이 하다 못해 이제 소총 같은 경우에도 예. 이게 하루아침에 무기 체계로 발전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도 끊임없이 이제 화성 12행부터 시작해서 화성 17행까지 해서 계속해서 성능을 개량해 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실패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성공으로 가는 길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화성 18행을 발사하면서 일부러 사거리나 고도 같은 것을 조정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 이제 성공을 통해 가지고 다음에 또 사거리를 늘리고 고도를 올리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기술의 완전성, 기술의 고도화 이것을 이제 해 나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화성 17행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이게 고각 사격만 했지 정상각도 사격을 안 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이제 신뢰성의 문제가 있고 예. 재진입 기술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있듯이 지금 어제 발사한 것도 여전히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뢰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북한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사격 시험을 하게 될 거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점점 그 기술을 극복해 나가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반복된 시도가 있을 거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특히 어제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험 발사를 시찰을 했다고 하는데 네네. 또 이 자리에서 했던 그 말이 또 치명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으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다. 예.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 의도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북한은 이제 화성 18행 발사를 통해 가지고 물리적으로 이게 위협을 한 것뿐만이 아니고 예. 김정은 선수로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발언을 통해서 적들이라면 누구겠습니까? 이제 미국과 한국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 적들이 계속해서 불안과 공포에 떨도록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미국과 한국을 소위 말하는 북한의 핵건을 섀도우 오브 뉴클리어 웨이펀즈라고 예. 얘기할 수 있는데 한국이 핵건을에 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나 또는 미국이 행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느끼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공갈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런 공갈 협박이 현실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김정은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은 핵무기 가졌다, 한국은 없다. 그래서 언제든지 핵무기를 무기로 해서 한국한테 과도한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데 대한 대비도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중에서 네네. 이제 5대 과업으로 네. 제기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어제 시험 발사를 했던 고체연료 ICBM이었는데, 그렇다면 그 북한이 계획을 세웠던 이 5대 과업이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진행되고 있죠. 예. 사실상 그때 2011년도 제8차 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북한이 꼭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무기들을 쭉 나열을 했어요. 예. 5대 가업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은 이제 지금 완성이 됐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5대 가업을 말씀하셨는데 뭐 간단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극초음속 무기가 예. 5대 가업 중에 하나인데 이건 2021년도에 이미 또 시험 발사를 최초에 예.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형 핵탄두를 갖겠다. 이건 아직까지 안 됐고요. 예. 그리고 15,000km 내에 도달하는 각종 미사일의 명중률을 제고하겠다. 이거는 지금 점점 제고가 되고 있는 예. 과정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중 및 지상 고체 연료 ICBM을 개발하겠다. 그런데 이제 어제 발사한 화성 18형은 ICBM인데 지상에서 발사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수중에서도 이 ICBM을 고체 연료로 바꾸겠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북한이 수중에서 발사하는 SLBM은요, 북극성 1형, 3형은 이미 시험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이게 다 고체 연료입니다. 이제 북극성 2형은 지상용이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공개한 것은 북극성 4형하고 5형도 다 공개를 했거든요. 공개는 했지만 한 번도 시험 발사 안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앞으로
이 북극성 4행과 5행이 SLBM이니까 예.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험 발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수중에서의 지상 고체 연료 ICBM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리 먼 시간이 아닌 가까운 시간 내에 북한이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핵 잠수함하고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를 갖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북한이 핵 무인 공격정이라고 하는 해일이라고 자신들이 명칭 붙인 거 예, 예. 이미 이거는 공개를 했어요. 예. 그 남은 것은 핵 잠수함인데 핵 잠수함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목표 연도가 2025년입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초대형 핵탄두, 수중 고체 연료 ICBM 그리고 이제 핵 잠수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속도로 가면 제가 볼 때는 2025년까지 북한이 설정한 목표대로 지금 가고 있고 목표를 달성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계획된 목표대로 지금 제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봐요. 네, 목표한 기한까지 그러니까 무기 체계를 네. 개발을 마칠 수 있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내일이 4월 15일입니다. 북한의 최대 명절이죠. 네. 태양절인데 111주년입니다. 북한에서 태양절은 가장 큰 의미겠죠. 그렇죠. 네. 뭐 김일성이를 뭐 신격하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이제 한민족이라고 하지 않고 김일성 민족이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에 대한 그 신격화는 여전히 이제 뭐 교과서를 통해서 또는 교화나 뭐 학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최근에는 김정은에 대한 신격화가 좀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예.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가 올해가 111주년이니까 작년이 110주년이잖아요. 그럼 작년에 110주년 행사를 할 때는 대규모의 열병식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그냥 뭐 잔치 정도 하고 예. 그냥 그 축포 정도 불꽃놀이 정도 하고 안 했거든요. 뭐 이런 차원에서 보면 내일도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김정은이가 11년 동안에 지금 집권을 하면서 어떤 그런 업적들을 쌓아왔는지 그것이 계속 노동신문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김일성의 신격화 못지않게 김정은의 신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네. 보고요. 이 김일성의 그 생일뿐만이 아니고 남아있는 일정들을 보면 북한이 계속해서 이제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4월 25일도 있고, 죄송합니다. 그렇죠. 4월 25일도 있고, 4월 26, 7일도 있고, 그리고 5월 달에 G7 회의도 일본에서 예. 열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 4월 25일은 자기 할아버지가 발치산을 창설한 그런 회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사가 있고, 예. 그리고 26, 27일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정치 일정들을 보면 북한이 전체적으로 이런 전략 무기들을 시험 발사하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로드맵에 따라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시험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날짜들을 보면 북한이 적어도 5월 달까지는 지속해서 이런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중요한 날을 전후해서 네. 계속해서 좀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데 지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또 군통신선 정기 네네. 통화에 지금 일주일째 응답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거 하고 북한이 이제 군 통신선에 대해서 지금 뭐 끄는 거 하고 지금 이제 도발하는 거 하고 이거는 뭐 제가 볼 연결이 돼 때는 있다. 인과관계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네. 뭐 이거 군 통신선 안 끊었을 때도 북한이 벌써 오랜만 하더라도 7번, 8번 벌써 미사일 쏘고 순항 미사일까지 합하면 11번씩 지금 도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이 인과관계는 저는 없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끊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한 그 불만족이 이제 들어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지난 한 5년 동안은 이게 우리 인권 보고서를 발표를 안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 인권 보고서를 발표를 예. 했고 그다음에 유엔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권 이사회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잖아요. 이 결의안 통과되면 12월 달에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예. 게다가 이제 지금 개성공단에서 물자 반출하지 말라고 우리 이제 정부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아마 통신선 차단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네네.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네네.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렇게 남북이 계속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가는 부분 네.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걱정하실 예. 텐데요.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게 사실상 이제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대화에는 문이 다 열려 있다. 그러니까 대화에 나와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지금 북한이 조건을 내걸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이 조건 내걸고 있는 것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대북 적대시 정책의 핵심이 뭐겠어요? 첫 번째가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해라. 예. 두 번째가 연합훈련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니까 지금 현재는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G7 정상회담이 끝날 때까지는 당분간 이런 강대강 대치 국면이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 한국군사문제연구소 김열수 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